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루이스 구조로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 종류들만 샘플로 제가 내놨어요. 유기분자들 대부분인데, 자, 이게 메테인, 탄소, 단일 결합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탄소는 또 이중 결합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 삼중 결합 이루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삼중 결합 옆에 또 탄소 단일 결합이 있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H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 그러니까 탄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탄소도 또 여기 단일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럼 탄소하고 만약에 이중 결합하면 질소는 단일 결합은 하나밖에 없고 탄소는 단일 결합 2개 할 수 있고 질소 비공유 전자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삼중 결합하게 되면 더 이상 질소는 단일 결합은 없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나머지 단일 결합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했죠. 이렇게 단일 결합하는 케이스하고 이중 결합하는 케이스하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양쪽으로 이중 결합 나오는 거. 혼성을 배우게 되면 요 CO 혼성의 C하고 요 C하고 혼성이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혼성 오비탈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루이스 구조, 마지막으로 이제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뭐예요?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다 단일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됐죠? 이런 루이스 구조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실제 분자들이 이런 이제 원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분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다 칠판에 누워 있을까요? 빈대떡처럼?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오비탈이라는 게 구형으로 생기고 뭐 R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이 루이스 구조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입체의 모양, 그러니까 실제 구조를 연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루이스 구조에서 입체를 연상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VSEPR,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 네, 모델이에요. 그래서 VSEPR 모형, 그러니까 Balanced Shell Electron Pair,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분자에 있는 원자가 전자들은 repulsion, 반발한다는 거예요. 반발. 그럼 여러분들이 반발한다는 그 개념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돼요? 반발하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불안정한 거죠. 그거는 반발을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반발을 최소화를 하겠죠. 그런 어떤 디자인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입체 구조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전자 반발의 원리. 즉 전자는 반발하는데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상들은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자연은 안정해지니까. 네. 그쵸? 어떤 거? 핵과 전자 사이력은 강해질수록 더 안정해지고 전자 반발은 더 줄여들수록 더 안정해지는 논리니까 VSEPR 논리는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이 가장 적절한 분자 구조를 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화라는 기하학적 구조를 가져서 분자 입체 구조를 결정해요. 그러면 실제 분자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결합선이 두 개 있는 거는 이 전자 쌍이 반발하려고 할 때 반발력을 줄이는 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죠. 양쪽에 180도로 떨어져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선이 3개가 있을 때는 나머지 없고 그냥 결합선 3개만 있으면 세 쌍의 전자쌍은 평면 삼각형 형태로 배열되는 것이 공간상에서라도 평면 삼각형이 가장 반발력이 적게 돼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결합선이 3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은 역시 평면 삼각형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이 결합을 배우면 지면 위아래로 파이 결합은 있긴 하지만 원자들의 그 결합된 배열 상태는 평면 구조에 속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쌍이 4쌍이 되게 되면 4쌍은 우리가 정사면체 있죠. 그쵸? 그거 논리예요. 정사면체. 즉, 자연은 정사면체의 그 각 꼭지점에 존재할 때 그 결합 간의 거리가 가장 멀게 돼요. 전자쌍 간에 가장 반발력이 적게 돼요. 그죠? 그 종이라는 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109.5도를 취할 때가 가장 전자쌍 반발이 적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CH4 같이, 그러니까 중심 원자에 4개의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사면체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전자쌍이 결합 전자쌍일 때하고 비결합 전자쌍, 즉 비공유 전자쌍일 때하고 반발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VSEPR에서도 배우겠지만 뭐냐면 결합 전자쌍들은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피가 적고 반발이 좀 덜해요.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들은 상대방에 뭐가 없어요? 핵이 없죠. 핵이 없으면 이 전자쌍들은
자기들끼리 전자상들끼리만 있으니까 이 핵에서 멀어질수록 뭐 이렇게 더 퍼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합 전자상보다는 부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전자상하고 반발을 더 심하게 하겠죠. 그러면 반발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결합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109도를 넘어서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더 결합각이 찌그러들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합 전자쌍들이 오히려 반발력이 이제 덜하기 때문에 각이 109도에서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으면 107도로 줄어들고 결합 전자쌍이요. 그 다음에 두 쌍 있으면 결합 전자쌍들은 각이 104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입체 구조라는 것은 보통 원자의 그 어떤 입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입체가 정사면체 형태로 하고 요거는 삼각 피라미드 형태로 하고 요거는 전자쌍 4개를 하면 사면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의 배열 상태는 9번선 형태로 하는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면 야 멋지다. 그러면 루이스 구조 딱 보고 VSEPR에 내공을 넣으면 뭐가 되죠? 입체 구조까지 연상이 돼요. 그런데 루이스 구조가 사실 만능은 아니야.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합 모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루이스 모델이란 걸 선과 점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오비탈에서.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거는 사실 S 오비탈, P 오비탈 그런 거에 어떤 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합 모양, 선, 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오비탈과 연상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구분 못해요. 는 해놓고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 지식이 없는 사람, 즉 오비탈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거 어떤 차이를 인식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합거리의 설명의 한계. 그래서 결합거리가 실제로 오비탈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 sp3, sp2 오비탈에 따라서 결합거리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도 다르고 그런데 루이스 구조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결합거리 설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이거예요. 한 개의 루이스 구조를 설명이 안 돼요. 이 하나 루이스 구조 그려놨는데 이게 실제하고 너무 안 닮았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루이스 구조로 설명의 한계가 있는 실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두 개를 섞어서 이거 섞은 겁니다 하고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공명 구조가 있어요. 공명 구조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유기화학에서든 일반 화학에서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어떤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2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고요.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루이스 구조 버리자.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유기화학에서는 루이스 구조와 축약형 형태들을 다 사용해요. 오비탈을 해가지고 그려놓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유익해요. 분자를 그 불확정성 원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자 구조를 그나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한 모델로 나타내는 걸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루이스 구조에다가 VSEPR 내공 넣어서 입체를 우리가 인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루이스 구조에다가 실제 오비탈의 결합 형태를 배우고 거기다가 루이스 구조에다가 집어넣고 루이스 구조 보면서 실제 구조를 인식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유기화학의 핵심할 때 한 거 그거라니까. 구조와 힘과 에너지 할 때 그 구조라는 거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즉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나타나 있는 그 구조를 통해서 실제 구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할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루이스 구조 혹은 축약형을 사용하고요. 자, 오비탈 모형을 적용한 분자 형성과 루이스 구조의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제 루이스 구조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옥택룰의 원리에 따라서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전자의 개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옥택룰을 만족하는 형태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냥 전자 점 해가 콩 합쳐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비탈이 기 때문에 점이 이렇게 탁 가서 붙는 것이 아니라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지면 원자과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해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도로 생각하시면 파도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만나면 겹치겠죠. 크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위에 파도, 아래 파도 만나면 상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거는 두 파도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면 그 사이에서는 전자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고 그게 바로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겹침의 이제 패턴이 있어요. 겹침의 종류에 따라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
따라서 이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을 우리가 하면 시그마 결합은 뭐예요? 결합하는 두 원자 핵을 연결하는 축에서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요. 축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자하고 이 원자가 있으면요. 요 사이에서 쭉 전자상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전자들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합이죠. 왜냐하면 핵 사이에 전자가 있어야지 이 전자들이 뭐야? 이 전자들이 요 핵의 영향을 항상 같이 받으니까. 아까 공유결합 형성 원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결합이 가장 우리가 합리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수소 만나면 여기 사이에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고, 뭐 HBr 만나면 H와 Br 사이에 오비탈 겹침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자연에서는 시그마 결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결합이 있냐면 파이 결합이라. 생겨먹은 모양이 시그마 결합.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 절단면이 뭐야? 절단면이 사실 이렇게 원통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절단면이. 근데 이제 이 파이 결합은 절단면이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파이처럼. 무슨 말이냐면 연결축 벗어난 위아래의 공간에서 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만나는 그런 경우인데요. p 오비탈이 만나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그마 결합이고 요렇게처럼 서로 서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겹치고 아래에 겹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오비탈, 아래 오비탈 겹쳐서 이게 하나의 전자쌍이 여기 들어있는 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런 핵과 핵 사이의 겹침이 더 안정할까요? 핵축 위아래로 겹침이 더 안정할까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어느 게 더 강하게 보이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반응의 성질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보시면 핵과 핵 사이에는 뭐예요? 있는 것이 훨씬 안정하잖아요. 이 핵에 골고루 영향을 받는데 핵축 위아래로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니? 근데 왜 이 사이에 안 들어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파이 결합은 반드시 시그마 결합과 함께 형성돼요. 즉 파이 결합만 유아독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그마 결합이 하나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결합을 이 사이에 형성시키려고 전자상한상이 형성될 때는 시그마 결합 두 개 하면 이 사이에 전자쌍이 4쌍이 시그마 결합이 있으면 뭐가 너무 강해질까요? 전자 반발이 너무 강해서 오지마. 그래서 시그마 결합 하나만 하고 파이 결합은 위아래로 차라리 전자상한상은 퍼지는 것이 오히려 전자 반발이 더 적다는 거예요. 전자 반발이.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한 쌍, 파이 결합 한 쌍 이렇게 해서 이중 결합 이상이 될 때는 요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면서 다중 결합을 하는 것이 전자 반발이 적기 때문에 이런 오비탈 형태의 파이 오비탈 겹침도 있다는 거예요. 파이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대부분의 유기 분자들의 결합은 시그마 결합 아니면 파이 결합이에요. 그런데 뭐는 아니냐 하면 대부분의 유기 분자들은 단순한 p 오비탈의 결합, 단순한 s 오비탈 결합 그게 아니야. 파이 결합은 그냥 p 오비탈 결합인데 대부분의 시그마 결합은요, 요렇게 그냥 p 오비탈이 결합한 게 아니고 혼성이라고 하는 그런 오비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쉽게 말하면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그마 결합과 그다음에 결합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상 이런 것들을 혼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 하나의 나온 그 하나의 조금 더 세분화된 그걸 할 수 있나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